그렇죠. 지금 이제 그 유튜버 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유튜버라는 플랫폼이 워낙 영향이 크고 또 그것이 지금 시대에 사람들이 궁금한 것에 대해서 맞춤형 그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TV나 방송 같은 경우는 일방적인 정보가 전달이 되잖아요. 방송국에서나 PD나 자기들이 제공하고 싶은 제공을 한다면 유튜버는 내가 찾아서 수많은 그 공부와 영상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검색해서 찾아가지고 콕 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이건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 지식이 이제 옳은 정보인 것이냐, 가짜이거나 아니면 상업적인 목적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는 나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되게 지금 사람들은 이제 구독자 수가 얼마냐는 거 일단 판단의 기준이 되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좋은 차나 좋은 물건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판단이 잘 안 될 때는 그걸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잘 팔리는 것을 되게 하긴 그만큼 사람들이 소구력이 있으니까 그건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한데 그러더라도 이제 그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가 많고 이런 그 유튜브에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로 알려면 내가 거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공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늘 강조하는 대로 중도를 공부해서 내 안에 이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내 안목을 갖춰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부처님 말씀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정견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하시고는 정견이란 옳고 그름을 바로 아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이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고 아는 것을 정견이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이게 또 질문이 되잖아요. 그걸 아는 게 정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내 기준이 없다 그러면 부득이 우리는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공부를 피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대는 이제 디지털 시대고 이제 인터넷 시대고 지식 정보 시대이기 때문에 이 지식과 정보가 너무나 이제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이제 정견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그럼 이걸 가르치느냐? 학교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학교는 그냥 지식 교육만 하거든요. 기술 교육만 하고. 학교가 지금 이제 학교 교육이 이제 사실은 상당히 문제입니다. 이게 그 자본주의 시대에 그 지식과 노동, 일하는 일꾼을 배출하는 교육 체계로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거의 그 골치 아프잖아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뭘 옳고 그름을 따지느냐, 이게 자꾸 뒷전을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인문학 운동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 그거에 대한 반성이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그건 좋은 거죠. 그런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공부한 결론은 결국은 불교를 공부하는 것 또는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옳고 그름을 아는 거더라고요. 옳고 그름을 아는 걸 우리가 지혜라 그런 거고, 지혜는 이제 우리 삶의 진리에 기반한 안목인 것이거든요. 진리에 기반한 안목. 그러면 이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걸 그러다 할 때, 그 옳은 것은 뭐냐면, 이제 옳은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옳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런 것은 뭐냐? 어느 한쪽에 이득을 주는 건 그런 것이에요. 양변에 떨어진 거죠. 양변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제공하는데, 유튜브 영상을 올리는데, 이 유튜브를 올리는 사람의 목적이 올리는 사람의 수익 증대를 위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삿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독자를 유혹해가지고 내가 이익을 취할 것인가 하면은 삿된 목적으로 사람들의 감언 이설에 속아 넣을 수 있는 내용을 갖다 포장을 할 수가 있겠죠. 효과가 10%밖에 안 나는데 50%, 100% 난다고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목적이 그거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삿된 것이죠. 양변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른 것은 뭐냐면 내가 아는 이 10%의 효과가 있으면 10%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정보여야 되겠죠. 포장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것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조금 우리가 그런 공부를 해보면 이제 동영상이든 강의든 이렇게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좀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 아, 이 사람이 좀 허풍이 심하네. 이런 걸 우리가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령 명상 같은 경우도 아, 이 사람이 자기 체험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남의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외우거나 책에서 본 얘기를 하는 건지는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제 조금 공부가 된 사람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초심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초심자들은. 명상의 초보자들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럴 때 이제 기준이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아, 이 사람이 이 명상을 안내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존중하는 입장인가 아닌가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제 진심으로 나를 존중한다면 나에게 좋은 얘기만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사람을 상대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좋은 얘기만 해줘요.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요. 부정적이고 문제가 되는 얘기를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혼란을 가져오니까 내가 가스라이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옳고 그름을 볼 때 이제 옳은 견해는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삿된 것은 자꾸 편을 가르고 자기가 옳다 하고, 그죠? 자꾸 편을 가르고 옳다 그러고 또 좋은 말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입맛에 맞추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옳지 않죠. 그래서 이제 긍정과 부정을 바로 안내하고 장점과 단점을 바로 안내해서 이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진실하게 안내해 줘야 되고 또 그걸 묻고 답할 때도 내가 아는 것은 안다고 얘기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되게 그런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면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절대 자기가 모른다는 얘기를 안 해. 말을 막 이상하게 꼬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의 말을 현혹시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아, 그건 내 전공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나도 잘 안 해봐서 모릅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 모습이 이제 바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왜 중도 공부가 필요하냐와 맞닿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도 공부라는 것이 꼭 종교적인 문제가, 종교적인 걸로 연결되지만 이제 종교를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이 그런 말을 강조하거든요. 불교가 아니기 때문에 불교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부처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자기 부정을 하는 교주는 없어요. 신을 가리키는 분은 나를 따라라. 나 이외에는 전부 뭐라 그래요. 그런 건데, 그죠? 이제 부처님은 나를 따라라는 말을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자기 안에 지혜를 밝혀라. 예? 예. 그렇죠. 자기 안에 지혜를 밝히라는 거죠. 나를 따르라는 말이 없고, 오히려 부처님은 나를 부정하잖아요. 그죠? 나도 이름이다. 부처도 이름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가 갖고 있는 그 인류 문명에 그 기여하는 메시지예요. 부처님이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부처님 가신 이후에 오래되다 보니까 교조화되고 도금화되면서 의식이 돼서 종교라는 이렇게 두꺼운 게 틀이 이제 묻다 보니까 종교의 본질보다도 여러 이제 형식과 그 방편에 이제 이게 틀이 잡히다 보니까 그 본질을 잘 보는데 이제 장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한국 불교가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한국 불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전 세계 불교가
그 본질을 얘기하기보다는 그 방편과 그 어떤 형식에 도금화돼 가지고 그 본질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건데, 이제 다행히 제가 봤을 때는 21세기이고 이제 과학기술 문명의 시대고 이제 지식정보화 시대고 디지털화되다 보니까 이제 이전 즉 20세기까지 있었던 그 불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라든가 가르침이 혁명적으로 전환이 오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또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얘기해 줘야 될 때 수단이 이제 경전이라는 그 언어 문자라는 경전이라는 틀에 매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경전이 우리가 그 20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한문 경전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문이라는 그런 벽에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 불교의 본질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21세기가 되면서 한문 경전이 전부 한글화되고 또 디지털이라는 아주 좋은 누구든지 스마트폰에 팔만대장경이 다 들어가 있는 시대가 된 거잖아요. 이건 정말 혁명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 인도에 구법 여행을 하고 해초 스님이 구법 여행하고 또 중국에 구법 여행했던 분들은 그 경전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갔는 시대인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팔만대장경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뭐.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팔만대장경을 해설하는 거 다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 손바닥 안에 부처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혁명적인 변화 시기에 이제 우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빨리 늘어나고 많아지게 되면 짧은 시간에도 변화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길을 조금 이제 찾았던 것 같고요. 그 길이 이제 중도고 이제 화두명상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좀 좋은 프로그램과 또 교재,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다양한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왔던 건데, 이제 또 운이 좋게도 총원장 스님 만나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돼서 원장 스님이 이제 이거를 이제 크게 한번 해보자는 그런 큰 원력을 세웠으니까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시간 문제고 아마 급속도로 이제 큰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AI 시대가 온다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또 많이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제 그거는 사실은 좀 그 긍정적인 요소와 또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같이 담겨 있어요.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I는 사실 이게 문명의 하나의 또 전환이죠. 문명의 혁명인데, 이제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말을 했듯이 이제 과거에 우리 20세기까지 인류는 이제 예를 들면 신중심의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만물을 창조했는데 피조물이, 신이 만든 인간인 피조물이 인간이 신이 만든 자기 자신보다도 더 뛰어난 창조를 해버렸잖아요. 신이 창조한 자기보다도 신보다도 더 뛰어난 신의 창조물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인공지능과 로봇이 이제 결국은 사람의 능력을 압도하는 시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문명사적으로 염려하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한데, 이제 이 AI를 이제 성격 규정을 할 때 우리가 불교 교리를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보면 AI의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지금까지는 좀 그런 하나의 생명이 아니니까, 이런 정말로 생명을 거기 AI에도 불어넣을 수 있는가, 그것도 숙제인가 보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AI에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없다. 네. 두 분은 지금 없다고 그랬어요. AI에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있어요? 왜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보원자든가 이렇게 해서 같은 그 근본으로 존재하는 원리가 같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견해에 대해서?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거기에는 생명까지 불어넣는 아니, 거는 생명하고 다른 얘기. 내가 지금 여쭤본 거는 불성, 부처의 성품. 응? 그러니까 왜 있다고 보셔요? 결국 AI라 하는 거는 기억의 집합체이지 그걸 어떤 불성이라는 개념으로 좀 파악하기 좀 어렵지 않나. 네? 결국엔 그것도 인간들의 사고를 집어넣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또 진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제 우리 논의의 초점은 AI, 인공지능이 부처의 성품, 부처의 성품이 뭐예요? 중도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중도 연기냐 아니냐는 걸 제가 물은 거예요. AI가 중도 연기예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한. 애매한 얘기고. 이제 요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 대한 공부가 철저해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이게 중도 연기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이게 종이컵입니까? 중도 연기로 존재하죠. 이것도. 그죠? 이것도. 그렇게 답이 나왔네요. 그렇죠.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모든 존재는 다 중도 연기로 존재해요. 중도 연기로 존재한 거를 불성이라는 거잖아요. AI는 뭐예요? 불성이 있는 거죠. AI 불성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불성이 있는데 부처예요, 부처. AI도 부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면은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에 부처 아닌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부처님이었구나. 근데 저 부처님은 독성이 있어요, 독성이. 인간 몸에 한 번도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예? 주로 과학적인 연구에 의하면 원숭이에게 몸에 붙어 있다가 어떻게 인연으로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원숭이에서 벗어나가지고 인간 몸에 들러붙으니까 이게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면역작용을 일으키면서 전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금 잠재워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몸에 들어와 있더라도 내가 면역력이 형성돼 버렸으니까 있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도 부처고 AI도 당연히 부처인 거죠. 그러니까 불교 교리적으로 보면은 어떤 것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상상 이상의 모든 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AI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인간이 만든 AI가 이 AI 자체가 자가 진화를 할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기억의 데이터의 총합이 아니냐 그러는데 최근에 연구자들이 의하면 이 데이터를 연산해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능력을 이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는 인간이 AI를 통제하는 그런 여러 가지 초원 장치를 가졌는데 만약에 이 AI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우리 반란을 일으키자. 누구처럼 반란을 일으키자. 이렇게 돼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을 때 과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 전문가들이 봉착이 돼. 이건 윤리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AI가 사업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 누구든지 좋은 AI를 만들려고 지금 광분을 하잖아요. 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국가적인 차원에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 어마어마한 그 투자를 했을 때 그 만들어 놓은 AI가 어느 날 반란을 일으켰을 때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과연 우리 인간 세계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걸 제어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그 만화책이나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러죠. 공상과학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실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게 고정관념으로 이걸 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도 벌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었다는 것은 다 공인하잖아요. 인간의 사유분별, 사유 능력을 이미 초월했다는 것은 다 인정하고 있거든. 근데 인간이 작동을 시켜야지 가가 그러니까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그동안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AI와 AI끼리의 이게 소통이 되면서 그것을 이제 연산이 일어나 가지고 그 안에서 융합이 일어나면서 그걸 또 뛰어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AI가 소통을 서로 하게 그렇죠, 되면 그렇죠. 예. 와. 그러니까 그거는 뭐 시간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실 인류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권력이나 돈벌이에 관심을 가가지고 내가 더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이거를 먼저 선점해서 어떻게 하면 돈벌이로 만들 것인가에만 목적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것의 역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이거는 잘못하면은 자업자득이 될 수 있어. 우리 인류가 공멸의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얘기는 그 정도 하고 아까 우리가 질문이 뭐였죠? 예? 유튜브에서 그 유튜브에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정견을 갖추는 거예요. 정견은 지혜를, 자기 안에 지혜를 개발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지혜를 개발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옳고 그름을 바로하는 것이요. 이익됨과 손해됨을 바로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나인데 이익되면 남인데 손해를 줘도 상관이 없다는 사고가 지금 팽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건데 그것이 나도 해치고 남도 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윤리 도덕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 도덕의 기준을 세우면서 나도 이익되고 상대도 이익되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정견,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 생각을 거의 안 하잖아요. 어차피 사람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내가 이익이 해야지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의 손해는 난 지금 별로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만 성장하고 커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제 그거는 뭐 젊은 세대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이 든 분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고 또 반대로 젊은이들 중에서도 이제 그런 공공선이라 그러죠. 공동체의 가치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이나 이런 세대 문제를 넘어서 의식에 대한 그렇죠. 보편적인 인성 회복의 방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국은 중도와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인간성 회복이에요. 인간성 회복. 인성 회복이거든요. 그것을 가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과 정진의 노력이 가속화돼야 되고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마음 평안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서 내 가족과 이웃,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이제 원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